여러분들은 씨바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모두가 알다시피 씨바지는 양반 가문을 위해 아기를 낳아주면 씨바지의 역할은 끝입니다. 물론 아들이 태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경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씨바지와는 달리 시네리의 풍습은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여자를 바처럼 보는 조선 양반가의 잔혹함은 아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기 위해 끔찍한 풍습을 펼칩니다. 매스컴에서는 주로 소금 장수나 생선 장수를 꼬드겨 이를 치르게 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분과 태생을 엄격하게 따지는 조선의 양반들이 미천한 신분을 택할 리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씨바지를 몇 번 들여 수태가 되지 않으면 위신과 체면치레가 목숨보다 중요한 양반들은 며느리의 잘못이 아님을 눈치채고 시네리를 이용합니다. 엄밀히 말해 며느리는 그 집안의 핏줄은 아니지만 이미 귀형 머리 풀고 사주를 받았으니 그 가문의 사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며느리는 가문이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집을 떠나 모처에 자리 잡고 시네리의 보쌈을 기다립니다. 이 일은 양반가에서 믿을 수 있는 사내 며칠 보쌈을 나가는데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주막이나 인적이 많은 저작거리에서 시네리의 대상을 일색합니다. 물론 사내들은 과거길을 가는 젊은 양반을 선택하며 특히나 양반 가문의 아들과 엇비슷해 보이는 젊은이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주로 술을 이용하거나 기절을 시켜 보쌈을 하는데 보쌈을 당한 젊은이는 어두컴컴한 밤에 일면식도 없는 여인과 합방을 합니다. 이때 보쌈을 당한 젊은이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기에 자신에게 처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그런 다음 젊은이는 어딘지도 모르는 길목에 버려지며 심지어 자신이 어디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 딸이냐 아들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딸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며느리의 목숨은 아들을 낳기 전까지 보존되나 온전한 삶은 살기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다 아들이 태어나면 상황은 판이하게 바뀝니다.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3-7일이 지나고 아이는 조부의 품에 안겨 일가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당에 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 역할이 끝난 며느리에게는 비단끈과 약사발이 주어집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남의 남자에게 몸을 허락한 부정함만이 남았기에 죽음으로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죽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진 핍박과 홀대가 기다리고 있죠. 며느리는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을 테지만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시네리를 강요당할 때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죽고 나면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산후병이 심해져서 죽었다고 대성통곡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물론 암암리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시시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모든 일은 마무리됩니다. 조금은 끔찍하고 소름이 돋을 수 있으나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현대와 저울질한다면 물론 잘못된 해석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도 모양과 형태가 바뀌었을 뿐 그 풍습은 과학기술을 통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얼마 전 아들이 무정자증이 있어 시아버지의 정자를 며느리가 제공받은 일이 핫이슈로 떠들썩했으니까요. 이상 기괴한 풍습이었습니다.